바람을 펴도 적당껏 해라. 이건 아니지 않니?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돌아오지 않을 남편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방송 제목은 왠지 서글픔을 느끼게 하네요. 상담을 하면서 돌아오지 않은 남편들이 했던 행동들 중에서 공통된 행동들과 더불어 이혼을 한 제가 경험했던 전 남편의 행동들을 포함해서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해당 내용은 어디까지나 통계에 의한 내용인 것이고, 이런 행동들을 해도 남편이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되돌아와서 함께 살아가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람을 폈던 시간 동안 아내에게 한 행동들이 너무나 지독하고 악독했기에 아내분의 마음이 다쳐서 대면대면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바람을 피고도 돌아오지 않을 행동을 하는 남편들이 하는 행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약한 단계부터 악독한 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비를 끊는다. 아내와 함께 같이 살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아내에게 미안함, 그런 마음의 표현으로 현금을 주거나 재산의 명의를 아내분 것으로 변경해 주기도 합니다. 생활비를 끊는다는 것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마음과 내가 벌어오는 것 중 10원 한 푼이라도 너에게 쓰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카드를 정지시키거나 이체되는 것들을 해지한다. 가족 카드로 등록해서 함께 사용되던 것을 정지시키고 돈으로 압박합니다. 상간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돈줄을 압박시키기도 하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인의 돈을 아내가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고 여태껏 공동 경제 생활을 하면서 연결되어 왔던 긴밀한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태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시댁 관련 행사에 철저하게 배제시킨다. 아내의 자리를 없애고자 하는 마음과 아내가 시댁에 도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시댁과의 관계도 나빠지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결혼 생활 내내 시댁에 헌신했던 것들은 남편의 그런 태도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시댁과 단절시키려는 의도이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아들의 생일날에도 저를 빼고 시댁 식구들과 아들 이렇게만 식당에서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엄마의 자리까지 없애고 아내를 무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비통하고 처절한 상황이지요. 아들의 생일날 한없이 울었던 제가 기억이 나네요. 네 번째, 아내에 대한 험담을 시댁과 자신의 주변인들에게 한다. 시댁에 가서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아내에 대한 험담을 미친 듯이 합니다. 누구누구 애미가 사실은 본인의 부모를 욕했던 것, 청소를 잘 하지 않았다는 등, 평소에 자신은 옥죄였다는 등, 경제관념도 없다는 등, 마치 자신이 중간에서 꾹꾹 참고 견디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라고 밑밥을 깝니다. 왜 시댁과 주변인들에게 갑자기 아내의 욕을 할까요? 혹여 아내가 그들에게 남편의 외도를 까발리거나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보다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한 것이 모두 아내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타당한 명분이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 문자, 카톡, 전화를 차단하거나 답하지 않는다. 외도 발견 초기에는 그래도 납작 엎드리는 척 호소하고 난리치는 아내의 문자, 카톡, 전화를 순순히 받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간들은 더 이상 길게 가지 않습니다. 사람 목을 조여온다. 너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공황장애가 온다. 일하는 사람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며 난리를 치다가 결국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아내 연락처를 삭제하거나 차단해버립니다. 비참함의 끝을 느끼게 됩니다. 외도를 알게 되면 아내들은 불안하고 남편의 상황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전화나 연락을 더 자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부증 환자의 집착증이 있는 여자로 프레임을 씌워서 연락과 소통을 거부합니다. 여섯 번째, 투명 인간 취급을 하며 침묵한다. 대부분 돌아오지 않을 남편들은 집을 나가지만 재산 명의, 나 분배 혹은 자녀가 자신의 부재로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도 집을 나가고 싶으나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집에 기거하면서 아내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아내가 물어보는 질문에도 단답형으로 응, 아니 라고 말하거나 아예 입을 닫고 방구석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내들은 그렇게 관계가 단절되면 회복이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말을 건네보지만 인상을 구기고 급기야 방문까지 잠궈버립니다. 일곱 번째, 각방을 사용한다. 원래 각방을 사용하던 남편이라도 반성하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회복의 의사가 있으면 안방으로 들어와 아내와 함께 지내려는 모습을 보입니다만, 원래 같은 방을 사용하던 남편이 다른 방으로 자신의 이불 자리와 자신이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안방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 담쌓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각방 사용은 상간녀와 관계가 끝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 자신의 스케줄을 알리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행동한다. 대화를 단절하고 각방을 쓰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당당하게 지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걸리고 처음에는 자신의 동선 등을 먼저 자신이 알리기도 했는데, 외도 이야기를 꺼내면서 계속 비난하는 아내의 태도를 빌미로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일체 알리지 않고, 심지어 2박 3일 워크숍, 출장, 여행을 떠나도 아내에게는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이때 참 비참해집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고 애들에게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한마디 말 없이 당일 아침 아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난 적도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니 참 그때 제가 너무 불쌍해서 마음이 안 좋네요. 아홉 번째, 가출을 한다. 가출은 상간녀와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고 이혼 소장까지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하는 행동입니다. 그나마 가출을 하고도 아이들과는 연락을 하고 매주 혹은 2주에 한 번씩 시간을 보내는 경우는 그나마 아이들을 생각하는 부성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진정 애들을 생각한다면 불륜짓을 하고 가출까지 해서는 안 되긴 합니다만, 애들까지도 보지 않고 상간녀에게 미쳐서 날뛰는 인간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 이혼 불사, 이혼 소장을 보낸다. 이혼 불사 태도도 참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혼 불사의 태도를 취하는 것과 정말로 변호사와 이혼 상담을 하고 선임을 해서 이혼 소장을 보내는 것은 다르게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이혼 소장을 보낸다는 것은 현재 상간녀와 만남을 유지하고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상간녀와의 관계가 끝나더라도 아내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이혼 소장까지 보냈다면 가정으로 돌아올 회복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11번째, 상간녀와 살림을 차린다. 가출한 경우 대부분 시댁에서 기거하고 생활한다라고 하지만 뒷구녕에서는 상간녀와의 만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어떻게 살겠냐면서 아내분을 배려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래서 가출을 하지만 사실은 상간녀와 같은 오피스텔, 다른 호수에서 지내면서 관계를 유지하거나 아예 상간녀와 함께 살림을 차려서 배째라고 하고 살기도 합니다. 가출을 하고 상간녀와 살림을 차린 경우에는 같이 살다가 서로 질려서 되돌아오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기도 합니다. 네, 이상 11가지로 되돌아오지 않을 남편들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쭉 살펴보니 제대로 된 인간이거나 인성 혹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들이네요. 저렇게 행동하다가 다시 되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아내분들이 저렇게 밑바닥까지 보인 남편과 살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혼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유채기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바람을 펴도 적당껏 해라. 이건 아니지 않니?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